최근 유명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에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의 자살 예방 활동 확대와 우리 사회 공동체 의식 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북 익산 미륵사지를 찾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었던 사명대사가 생전 일본에서 남긴 친필 글씨가 400여 년 만에 국내에서 최초 공개돼 다음 달 1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서울 도심에서 선수행의 가르침을 배웠던 7인 선사법회가 백담사 유나 영진선사를 끝으로 회양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원찰 성남 봉국사에서 사찰에 얽힌 역사를 토대로 효사랑 문화제를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대중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과 불살생의 가르침을 전하는 불교계의 자살 예방 활동 영역이 더 확대되고 공동체 의식 회복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우울증으로 고통받다 세상과 등진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연. 최근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죽음까지. 잇따른 사망 소식은 연예계는 물론 국내외 팬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이처럼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무대 위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공허함과 외로움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어두워요. 그러니까 화려할수록 화려한 뒤에는 몰려오는 고독감과 자기 자아감이 허한 거예요. 가장 세상에 무서운 병이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속과 동생의 죽음을 겪은 뒤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된 광용 스님. 자비 상담도량 서울 마포 성림사 회주인 스님은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신호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보호받고 싶거나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말과 글, 행동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위에 알린다고 설명합니다. 광용 스님은 이때 필요한 것이 주위의 따뜻한 관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생명의 존중 사상이라든가 또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를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용기를 준다거나 또 따뜻하게 나는 너 입장이야. 나는 네 편이야. 내 편이 있다 없다가 엄청 크거든요. 이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불살생과 생명 존중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불교계가 우리 사회의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생명 존중 사상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시간에도 참 안타깝게 떠나는 사람도 있고. 스님네가 누구나 상담 공부를 해서 한 사람이 오던 10사람이 오던 이 스님과 신도가 아니라 상담가와 그 내담자로 이렇게 만나서 조금 한 어른들의 이 젊은 어른이나 좀 연세 있는 어른이나 조금 마음을 다독여주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또한 따뜻하지 않을까. 최근 우리 사회에선 연예인,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유명 인사들의 갑작스런 죽음이 수시로 터져나오면서 생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신행 활동 등을 통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회복에 앞장서는 등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의 씨앗이 확산되도록 적극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100만 원력 결집 불사가 직할교구 사부대중들의 관심 속에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할교구 종회의장이기도 한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직할교구 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서울과 수도권 사찰들로 이뤄진 직할교구 주지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종단은 유래 신도시, 세종 신도시 등의 주요 불사와 12.7 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백만 원력 불사 또한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직할교구 종회에서는 원로의원 자광스님, 법계위원 동광스님, 각원사 회주 법인스님에 대한 직할교구 대종사법계 특별전형 신청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비구니 수행도량 한마음선언이 조계종단 사상 처음 추진하고 있는 종단본 불교성전 편찬에 힘을 보탰습니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언 이사장 해수스님과 주지 해솔스님, 총무 해룡스님, 박종수 신도회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불교성전 편찬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빠른 시간 내에 누구나 다 필요하고 공감하는 종단본 불교성전이 편찬될 것이며 한마음선언 등 동참자 명단이 함께 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행스님은 이어 한마음선언이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경주 남산 마애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북 익산 미륵사지를 찾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답사였습니다. 보도에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9명이 익산 미륵사지를 찾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 과정과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20년에 걸친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4월 말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원형에 가깝게 재현한 석탑의 해체 복원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미륵사지 석탑 복원한 거를 한번 둘러보시고 담당자들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제 이런 예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단일 문화재로는 최장기간의 복원을 통해 얻어낸 독자적인 석조문화재 수리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문화재청장의 설명과 함께 석탑 외부는 물론 내부 구조까지 꼼꼼히 살피며 보존과 사후 관리,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묻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높은 이 석탑을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복원하였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이 완벽한 복원을 위해서 애쓴 많은 분들 또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불교 문화를 지켜나가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의원들 지적도 나왔습니다. 불교 미술의 정수 미륵사지 석탑이 이렇게 한 20, 30년간의 노력으로 원형을 그대로 살려서 복원됐다는 게 아주 뿌듯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보존하고 또 많이 보살펴서 우리 불교 문화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나라의 보물, 국보를 지켜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겠다 생각합니다. 돌 하나, 흙 한 줌의 역사를 어루만지며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 여야 의원들은 1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과 보존,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다음 행선지인 논산 도남서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에서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었던 사명대사가 생전에 일본에서 남긴 친필 글씨가 400여 년 만에 국내에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어제 일본 교토의 사찰 흥성사에 보관돼 있는 사명대사 유목특별전을 열고 다음 달 17일까지 관내 상설 전시실 1층 중근세관 조선 1실에서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이후 포로 송환 협상 등을 위해 1604년부터 이듬해까지 일본 교토에 머물 당시 남긴 글씨 5점과 일본 앤리 료제인 스님이 사명대사를 위해 쓴 글씨 1점, 동국대박물관이 소장한 사명대사 초상화까지 모두 7점을 선보입니다. 특별전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밀양표 충사 주지 법기 스님, 일본 교토 흥성사 주지 모치즈키 고사이 스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 백이동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한일 불교계와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속세를 떠나 수행에 전념해온 우리 시대 선승들이 서울 도심의 대중들에게 참선 수행의 진수를 전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도심 수행 도량 서울 상도동 보문사에서 열린 가을맞이 7인 선사 대법회는 속세로 나온 선사들로부터 선수행의 참된 가르침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7인 선사법회 회양식을 박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상도동 삼성산 자락 주택가 끝자리에 자리한 도심 속 사찰 보문사. 작고 소박한 규모의 도량이지만 올해 가을을 맞아 대형 사찰에서도 보기 힘든 큰 법석이 매주 휴일마다 펼쳐졌습니다. 기해년 하한거 해제를 맞아 선사의 할소리, 가을을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7인 선사 대법회. 지난달 1일부터 월암 스님과 서강 스님, 효담 스님 등 선원장 스님들을 비롯해 영일 스님과 일수 스님, 정찬 스님 등 제방 선원에서 치열하게 정진해온 우리 시대의 선승들이 법석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회양법회에서는 백담사 묵음선원 유나 영진 스님이 한국 불교의 전통을 이어온 참선 수행법, 가나선과 우리 내면에 있는 불성의 회복에 대해 설했습니다. 화두 가나선의 3요소라고 하는 대신심. 첫째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일체 중생에게 열의 원만 덕상에 본래 다 갖춰져 있구나. 이게 부처님 깨달음 일정이에요. 깨닫고 나셔서 하신 말씀이야. 다 부처다 이 말이에요. 영진 스님은 특히 꾸준한 탁마를 통해 화두와 자신이 한 덩어리가 되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다면서 그때 비로소 공부가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무릎이 닿을 정도로 법당 안에 빼곡히 둘러앉은 불자들은 함께 웃고 박수를 보내기도 하면서 법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님과의 1분 1답에서는 평소 신행활동과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건강이 최고다. 정말 그때 제가 목숨 걸고 매달렸어요. 근데 이것도 공부인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역경계도 와요. 건강 물론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또 공부도 하니까요. 대가 바라지 말고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시도 때도 없이 화두를 좀 들었으면은 그것만 잘 들리면은 건강도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7인 선사 대법회를 준비한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은 이 시대 선사들과의 만남이 불자들의 수행을 점검하고 참선을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아직도 공부를 하지만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분이 많다. 그래서 산중에 평생을 공부하신 선지식들이 선사들이 나와서 직접 묻고 탁마를 받고 이런 공부는 앞으로 계속 돼야 했겠다. 보문사는 사찰 내 대중선원을 새로 조성하고 앞으로 해마다 봄 가을에 선사법회를 열어 가나선의 세계화와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심 속 법문의 향연, 7인 선사 대법회의 생생한 현장은 매주 화요일 아침 7시 40분 BBS TV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불자들은 내 안의 불성을 회복하고 이웃들에게 회양하겠다는 대승보살행의 실천을 다짐하며 법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속세를 떠나 수행에 몰두해온 이 시대 선사들의 법음은 우리들의 마음을 환희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 보문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과 청주 관음사 회주를 지낸 월암당 이두 대종사의 열반 2주기를 맞아 추모달의 제가 청주 관음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법주사 원로 삼덕스님을 비롯해 청주 간음사주지 성탄스님, 청주불교방송사장 장산스님 등 4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이두대종사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삼덕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대종사께선 종단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셨다며 그 가르침을 본받아 더욱 수행정진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열반에 든 이두대종사는 1951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금오 문도회 문장과 조계종 오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주지, 관음사 회주를 역임하는 등 충북 지역 포교 중흥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가을이 무르익고 있는 요즘 전국의 전통산사에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조선 왕실 원찰 성남 봉국사에서는 사찰에 얽힌 이야기와 유산을 효사랑 문화재로 풀어내 주목받았습니다. 이현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혼약을 하고도 가래를 올리지 못한 채 요절한 조선 현종의 딸 명선 명예 공주의 늑설 달래기 위해 건립된 성남 봉국사. 조선 왕실 원찰이었던 이곳에서 전통의식 위령천도제가 장엄하고 웅장하게 재현됩니다. 대령과 관욕으로 시작해 시식, 헌식까지 명선 명예 공주뿐 아니라 모든 인연연가의 명복을 비는 의식에는 효행과 가족 사랑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늘 천도제를 지내면서 명선 명예 공주님만 아니고 봉국사와 관련된 모든 또 연가들과 이번에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가야 될 인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위령천도제가 끝나고 무대가 음악회로 바뀌자 경내는 이내 흥겨움으로 가득 찹니다. 봉국사 창근 설화로 만든 노래극, 인기가수 주병선, 소찬휘의 대중가요 공연 등은 산사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음악회 와서 뭐 집사람하고 같이 즐기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우리 동네에 이런 절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절에 한 번씩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좀 안정된 느낌이 있다고 할까? 저희 봉국사의 효사랑 문화제가 이제는 지역의 축제로, 지역의 문화제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봉국사 효사랑 문화제는 문화재청과 함께하는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의 하나로 왕실 원찰이 품어온 이야기와 유산을 교육과 체험, 공연 등으로 풀어냈습니다. 이날 낮에는 아이들이 사찰 문화재를 기와에 그리면서 명상 체험을 함께하는 봉국사를 그리다 프로그램과 경내를 걸으며 문화재 강연을 듣는 봉국사를 그릴다 프로그램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이 효사랑의 축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재능을 불교와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켜서 함께 음악으로 이완을 시켜서 또 명상으로 긴장을 이완시켜서 함께 자유롭게 불교의 담을 낮춰서 봉국사는 사찰 문화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민들이 문화재에 쉽게 다가가는 기회의 장을 한층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봉국사 창근 내용부터 담아서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다양하게 어린이들에 대해서 실습도 하고 창작도 하는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문화행사가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담은 그런 문화행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봉국사도 앞으로 쭉 이런 행사를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전통문화 공간에서 시민이 함께 향유하는 프로그램은 불교의 이미지를 높이고 열린 신행 문화를 만드는 데도 한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2000년 전 가야 역사를 재조명하고 효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제3회 가야 효 문화 축제가 경남 김해 수릉원에서 펼쳐졌습니다. 가야문화진흥원이 주최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가야를 주제로 청소년 100일장과 극 페스티벌, 창작극이 새롭게 진행됐습니다. 이제 현 시대적 배경이 2000여 년 전 500여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던 가야의 역사 문화를 재조명해야 되는 시점임을 자각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개막식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주재 경선스님, 허성곤 김해시장, 김정호 의원 등 지역 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동참해 가야 역사 바로 세우기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도심 포교도량 대광명사가 개원 10주년을 맞아 서로가 하나 되는 음성 공연을 펼쳤습니다. 대광명사는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가을 빛의 소리 장엄을 주제로 합창 공연을 열고 대광명사 소리 장엄 합창단과 슬기 어린이 합창단이 부처님의 법향을 음악으로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사실 앞만 보고 왔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함께했던 분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줬던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또 우암사 선제 합창단과 박환영 대금 연주가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천태종 서울 삼용사가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열어 창립 4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불자들은 가을 국화 가득한 도량에서 연꽃 전시회 등을 보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천태종 서울 삼용사가 창립 41주년을 자비나눔과 문화행사로 지역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삼용사는 지역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에 성금을 전하며 불자들의 마음을 밝히고 자비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41년 동안 삼용사 불자는 마음을 닦고 지혜를 밝히며 자비를 실천하여 신신과 원력의 보답을 이루어 왔습니다. 법회에 앞서 삼용사는 도량을 장엄한 가을 국화 전시회 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가을 국화 향기 속에 들차회를 열고 연꽃 주제 사진전도 마련했습니다. 전임 천태종 총무원장 충강 스님이 삼용사 주지 소임을 맡은 이후 문화포교와 자비나눔에는 한층 탄력이 붙었습니다. 삼용사에 들어섰을 때 국화꽃이 만발하고 또한 연꽃이 장엄을 해서 그 흔적을 사진으로 남기셔서 전시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원장 스님으로 계실 때도 그 역할을 하셨지만 주지 스님으로 계시는 이 도량을 또 성금도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장학금도 이렇게 항상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직접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 충강 스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진정한 그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을 실천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이번 삼용사 41주년 기념법회에는 충강 스님 총무원장 체제에서 총무부장을 맡았었던 월도 스님이 법문을 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법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서영교 의원과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 등이 참석해 법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이루어지길 발언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경제적 양극화나 세대 간의 이념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잘 다루지 못한 게 또 우리 세대와 우리 정치인들의 업보인 것이고요. 착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용사는 지난 1978년 천태종 서울 동부지보로 창립한 뒤 지난 2004년 지하 1층, 지상 3층의 종합불교회관을 낙성했습니다. 창립 41주년을 맞은 삼용사는 이제 지역의 문화포교 중심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천태종 서울 삼용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진각종 총본산이 자리한 서울 월곡동 일대에서 월곡 달빛 축제가 열렸습니다. 가을 달빛을 환하게 밝힌 등불,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들이 잊을 수 없는 가을밤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서울 월곡동 동덕여대 오거리 일대가 축제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거리 곳곳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600여 개의 달빛 등이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전통 한지로 만든 정조대왕 능행차 등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과 같은 대형 장엄 등이 불을 밝히면서 축제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립니다. 특히 한지 청사초롱 등을 직접 만들고 소원 등을 달아보는 체험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단연 인기였습니다. 외출을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 아이들 볼거리도 많고 구경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많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기가 그 액세서리 같은 거 만든 게 있었는데 손으로 직접 만들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달빛 골짜기라는 의미를 지닌 서울 월곡동을 배경으로 달과 빛을 주제로 펼쳐진
제3회 월곡 달빛 축제. 월곡동의 총본상이 자리한 대한불교 진각종을 비롯해 지역 공공기관과 대학이 함께 기획한 문화축제이자 주민 주도형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화합 축제죠. 달과 빛을 테마로 해서 세 번째 갖는 우리 문화축제인데 아마 다른 지역의 여러 행사보다도 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애정이 많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월곡동이 하나 되는, 단결되는 정말은 그런 동네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축제가 우리 몸과 마음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큰 성장으로 발전되길 또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각종도 월곡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채로운 체험 부스와 나눔 장터는 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신나는 문화 공연과 길거리 버스킹, 갖가지 먹을거리가 시민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은은한 달빛 아래 소통과 화합의 축제 열기는 더욱 고조됐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여기 탑주 유치원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먼저 알고서 저는 몰랐는데 축제에 가고 싶다 그래서 아이랑 같이 왔는데 지역에 이렇게 축제가 있으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기도 좋고 참 좋은 것 같아요. 2년 전 불교계와 민관이 협력한 새로운 모델의 지역문화축제로 시작된 월곡 달빛 축제. 축제를 매개로 이제는 종교계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문화를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젊은 인기 연예인들의 잇따르는 사망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또다시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영향력이 큰 유명인들의 이런 사건은 생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안겨줄 우려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할 겁니다. 불살생 계율과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자살 방지 문화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16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